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이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궁지로 내몰았죠. 생중계되는 국정조사 답변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서 김성태 회장이 70만 불을 줬다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쫄은 이재명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겠다면서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조작이 없었더라면 2022년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국정조사 증언보다 김성태와 방용철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실제 진술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어제 15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 영화 찍듯이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었다면서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는 유튜브 백브리핑의 백광현 씨가 함께 출연해서 북한 측에서도 국정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해서 선을 넘을 경우 코멘트를 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선 김성태, 방용철과 북한 리호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아주 자주 보는 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4일 국정조사에서 방용철이 간단하게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김성태가 70만 불을 전달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했지만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은 영화를 찍듯이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 나오는 북한 공작원처럼 굉장히 실세이고 이재명 방북의 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화영과 리호남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화영이 노무현이 방북했을 때 리호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화영은 북한에 돼지 농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결국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호남이랑 이화영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렸는데 이제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리호남이라는 키맨에게 이화영이 접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김성태를 통해서 리호남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300만 불이라는 방북 비용이 그렇게 산출됐다는 것입니다. 300만 불은 한마디로 이제 방북 의전 비용인데 2019년 5월 달에 이화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리호남과 협상을 했고 리호남은 최초에는 5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화영이 너무 비싸다. 100만 달러로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100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지금 환율로 치면 15억, 당시 환율로도 13, 14억 원 좋긴 넘었을 텐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겠다고 협상을 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했을까요? 어쨌거나 100만 불과 500만 불 사이에 협상을 해서 300만 불로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300만 불 가운데 200만 불은 조선노동당에 가는 것이고 100만 불은 인사비용이었습니다. 200만 불에 대해서는 북한 조선 아태위 송명철에게 줘서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0만 불은 인사비용이라는데 사실상 뇌물이죠. 리호남이 100만 불은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해서 김성태가 돈을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무원들에게도 뇌물도 줘야 되고 호텔도 잡고 이런 비용 때문에 30만 불을 써버렸고 그래서 그날 전달될 돈이 70만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용철이 국회에서 증언한 70만 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100만 불을 주기로 했는데 70만 불밖에 남지 않아서 그걸 우선 줬다는 것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떡고물을 북한 간부들 역시 떡고물을 원하게 되는 것인데 리호남이 얘기한 100만 불은 그런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호남 개인이 챙기는 부분이 제일 컸겠죠. 돈이 건네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70만 불이 건네지고 난 다음부터 송명철과 이화영, 김성태가 서로 모여서 이재명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의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재인보다 더 좋은 의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연결되고 하니까 거짓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은 방용철의 진술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들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김성태와 리호남의 관계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리호남을 만났던 김성태는 리호남을 부르는 호칭이 형님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김성태는 리호남이 아니고 이름을 리명문으로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름을 워낙 여러 개 사용하다 보니까 김성태에게는 리명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성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문이 형이 리호남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리호남이랑 노래도 같이 불렀고 또 형님이라고 했다가 할아범이라고 별명도 붙였다는 것입니다. 진술 과정에서
근데 할아범이 막 멀구나무를 써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자기랑 술 마시면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서 새벽 5시까지 얘기했던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리오남에 대해서 아주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고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을 비춰볼 때 이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전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기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이 말은 참말이다 라는 판단을 금방 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판사들도 같은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광현 씨는 자기가 별도로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북한 쪽에서도 지금 방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을 당연히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리호남과 관련된 특정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꾸 선을 넘으면 북한에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오남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든지 또 뭐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아니라 다른 어디에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오남을 자꾸 궁지로 몰아가면 코멘트를 내놓을 생각도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뭐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에서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일 경우에는 북한에서 무슨 공작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런 말로 방어막을 칠 수 있지만 만약에 공소 취소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의 입이 이제 대한민국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다가는 자칫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아닌 적대 세력이 북한이 그 사실관계를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국정조사에서는 자기는 북한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사진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었죠. 그러면서 자기 목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자기한테는 뭐 자기 목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화영의 목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사진은 바로 현장에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과정을 박상용 검사가 설명을 하는데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고 그야말로 영화 속의 이야기 같은 장면이 그대로 시연됐던 것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스마트팜 비용을 이제 김성태 쌍방울에서 대납하기로 하고 경기도가 보증을 서는 자리를 마련해서 중국에서 아태평화위원회 송명철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합의서 작성이 끝나고 강산이라는 북한 음식점에서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 이렇게 연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김정은에게도 보고가 된 사업이었는데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성애, 김영철, 박철까지 굉장한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쌍방울이 나서면서 이제 겨우 해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김성태는 어떻게 하든지 송명철과 이화영을 우선 화해를 시켜야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설명하는 화해 장면이 압권입니다. 송명철이 화장실에 가는데 김성태가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서 화장실에서 몇 살이냐? 몇 살이다. 그러면 그럼 나는 몇 살인데 내가 형이네. 그럼 우리 형동생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형동생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돈을 송명철에게 쥐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큰 돈이고 북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너무 큰 돈을 주니까 송명철이 왜 이러시냐라고 했고 김성태는 형이 동생 차비도 못 주는가?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랑 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쯤 되면 보통 못 이기는 척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나면 이제 확실한 서열 관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김성태는 너랑 나랑은 형동생이고 나는 화영이 형이랑 형동생이야. 그러니 이제 너도 화영이 형한테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라스에 발렌타인 21년 리미티드 에디션 양주를 가득 따라서 셋이서 러브샷 하듯이 꼬아가지고 원샷하고 형동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화해가 안 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는 탁월한 재주를 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이 이화영이 귀국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한 출장 보고서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김성태가 포함한 사진을 그렇게 출장 보고서에 붙여서 올렸다는 것은 김성태에게 대납을 하게 해서 모두 해결했다라는 보고를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 사진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사진이 있느냐면서 자기 목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화영은 매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정거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걸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지금 여당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늘을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리 만만해 보였을까요? 이재명에게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대한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호도된 여론을 발판 삼아서 민주당이 급발진했고 권력에 취한 이재명 역시 말리지 않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박용철 전 부회장의 국정조사 증언으로 이재명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해졌던 서영교가 급발진했고 박용철에게 재차 3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 큰 공을 세웠는데 추미애에 이어서 서영교는 보수의 고모다 이런 별칭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심각한 똥볼을 찬 서영교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